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한국의 증시 시가총액이 다시 세계 11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세계 84개국 주식시장 가운데 달러화로 환산한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이 지난 15일 기준으로 1조 3,41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증가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올해 증가세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15개국 가운데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13.4% 시가총액이 불어났고요. 1위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가총액이 올해만 43.1%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증시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박스권 장세를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하다가 이번에 바로 돌파를 하면서 그 파워를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유동성의 힘, 시가총액 돌파의 박스권 돌파의 힘,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지금 코스피의 ETF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기업 분석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승을 놓칠까 봐 ETF 먼저 투자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짐 로저스는 앞으로 1년 동안 최소 한국과 중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역대 최고가 경신을 나란히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레전드에게 듣는다에서도 이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의 시각을 가끔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짐 로저스는 한국 주식을 사고 또 사야 할 때라는 발언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우리 시장 금요일장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금요일 필요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특히나 오늘장 코스닥이 2를 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 있는지 먼저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은 숨고르기입니다. 현재 2140선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권에 놓여 있는데요. 0.09% 정도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2138.0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상황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현재는 음봉입니다. 시초가보다는 약간은 좀 밀려나 있는데요. 후반의 흐름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분봉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입니다. 역시나 좀 시초가가 강하게 형성됐는데요. 2142.88포인트 기록하고 나서 이후에 좀 계속해서 이 횡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 2135포인트인데요. 굉장히 좁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수급입니다. 수급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390억 원 정도로 기록되고 있고요. 기관이 파는데요. 현재 기관의 매도 물량이 한 730억 원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9시 30분 구간까지 30분 동안 급격하게 늘어나 있고요. 그 후반부터는 추가적인 확대 없이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팔긴 파는데요. 아주 소량의 매도 물량만 내놓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돌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동성 종목이라고 해서 이 증권과 건설이 상당히 강했죠. 그런데 이 두 업종을 쉬어가는 반면에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쪽으로 매기가 쏠립니다. 업종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이 음식료품 쪽입니다. 2.33%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장 이 음식료품 업종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종목 짚어보겠고요. 전기가스 쪽, 이 유틸리티 쪽이 서서히 매기가 형성됩니다. 한국전력을 필두로 해서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2% 정도의 상승 흐름. 은행과 운수창고, 의약순으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쭉 보시더라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 혹은 내수 컨셉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쪽 보시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쪽, 이제는 약간은 좀 차익 물량이 출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업종을 꼽을 수 있는데요. 2.2%의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이 증권주들은 잠시 좀 쉬어갔었죠.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 1.56%의 하락, 전기전자 1%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철강금속, 기계순으로 현재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쭉 하락 업종을 보셨는데요. 보시면 오늘 증권과 건설 쪽으로
좀 차익 물량이 쏠리고 있다는 점 업종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일장 특징적인 종목군 알아보겠습니다. 순환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 민감주 쪽에서 이제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약간의 좀 매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오늘 정유화학 조선주들 간밤에 국제유가는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익 물량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주춤되고 있거든요. 우선 정유주 3인방입니다. SK이노베이션 3%대 조정받고 있고요. S오일과 GS도 2% 안팎의 하락 흐름입니다. 간밤 국제유가 상승과는 다소 좀 차별화된 흐름이죠. 이런 가운데 아래쪽 조선주 보시면은요. 일제히 마이너스권이죠. 특히나 현대중공업 낙폭이 깊습니다. 현대중공업 현재 5%대까지 급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현재 좀 뉴스가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압수수색이 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방산비료와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주가에는 돌발 악재로 작용하면서 현재 이 종목 14만 2천 원권까지 뒷걸음질 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내수의 컨셉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좀 관심 밖에 있었던 종목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1,090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하락권에서의 흐름 나타내면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며 매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음식료 관련주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칠성, 오늘 200만 원권 위로 올라섭니다. 현재 6.75%, 6.8% 급등이고요. 현재 211만 9천 원권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칠성, 어제도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주류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반영되면서 꾸준히 200만 원 위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롯데제과, 오늘 롯데그룹주도 흐름 좋네요. 롯데제과도 3% 정도 상승 186만 2천 원권에 놓여 있고요. 또 한 번에 기대를 또 모으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현재 4%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400만 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300만 원 돌파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도 오릅니다. 오늘 장중에는 395만 8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현재 390만 원 선 위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료 쪽 혹은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상승세 돋보이고 있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증권가의 호평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나온 종목 리포트가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대원제약 골라봤는데요. 스몰캡 리포트에서 박상정 캐스터가 한번 지난해 말을 분석했던 기업이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라왔는데 과연 지금부터 더 오를 만한 여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분석,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기대되는 2015년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왜 좋은 실적이 나오느냐 그 구조를 또 살펴보실 필요 있으실 것 같은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전반적으로도 역시 비슷한 폭의 실적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PER은 19.3배를 적용했는데요. 양호한 실적 성장이 기반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대원제약의 PER과 PBR 밴드 추입니다.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39억 원, 전년 대비 36% 증가 전망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S1앰프와 진해거담제, 코데원 프로테 시럽이 제약 내수 부분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4.2%, 34.8% 각각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제품이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블록버스터 제품이 기존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올해 신제품이 11개 더 출시가 되면서 약 100억 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PER 19.3배, 이는 국내 중소형 제약사 7개사 올해 예상 PER 평균치인데요. 국내 상위 10개 제약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원외 처방 조제약이 25개월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양호한 주가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이번 주 나왔던 메리츠 종금증권의 분석인데요. 1분기 프리뷰하고 있습니다. 외형 수익 모두 우수한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4,000원으로 역시 상향 조정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자, 꾸준한 신제품 출시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입니다.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개량 신약 능력 역시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목표 주가는 목표 PER 20배로 산정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외형과 수익 모두 우수한 실적이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연간 실적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본업에서의 구조적인 진화와 함께 장기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괄 약가 인하 충격 이후에 품목과 유통 부문에서의 공격적인 진화로 전문의약품 중심의 중소형 제약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네요. 다음 리포트는 2월 말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교보증권입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따로 제시하지 않았고요. 이 대원제약에 대한 분석, 바로 제목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 시장 성장의 과실을 향유한다. 자, 포인트 보시죠. 전문 의약품이 주력인 제약업체라는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증가의 대표적인 수혜업체라고 하는데요. 그림 보시겠습니다. 2013년 기준 매출 순위 19위의 전문 의약품 주력 제약업체입니다. 일반 의약품 부문 같은 경우는 광고비 지출이 크고 시장 안착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문 의약품 중심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만성질환 품목의 성장과 한 박자 빠른 퍼스트 제네릭과 개량 신약의 출시로 지난해 기준 원외 처방 조제약 순위는 10위를 기록하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고령화가 고착화되면서 50세 이후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세 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자가 또 증가하면서 이 같은 추세로 성장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제품 출시 눈에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에 20개, 지난해 10개 품목의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꾸준히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개량 신약 5개, 제네릭 6개 출시 예정돼 있으면서 140억에서 150억 원의 매출이 추가로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탁 사업이 확대되면서 수출 정체를 커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대원제약은 꾸준한 지금 주가 상승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신제품 출시와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9,150원 선 24,000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7년 3개월 만의 일인데요.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0.3% 상승 700.4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분봉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704.29포인트까지도 올라서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좀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20분 구간대 704포인트 터치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700선 장중 내내 앞자리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됐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좀 더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수급입니다. 수급 유가증권 시장과는 좀 다르죠.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현재 5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 확인해 보시면은 기관은 오늘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사고 있네요. 현재 기관 쪽에서 9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개인이 역시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스닥을 좀 지켜주던 건 개인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개인, 현재는 한 43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아닙니다. 가는 종목이 꾸준히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오늘 중국 쪽과 관련된 종목, 이 황사 관련주 그리고 유아용품 관련주들의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황사 쪽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부근에서 마무리됐던 크린앤사이언스 추가적으로 5%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웰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50, KM 그리고 위닉스까지 이래서 2%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웰크론은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이 웰크론 헬스케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가 이 여성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부분이 중국 쪽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회사 모멘텀뿐만 아니라 웰크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황사와 관련된 재료까지 보태주면서 오늘 급등한 거죠. 그럼 이어서 유아용품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보령 메디앙스의 유아용품이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매체 보도였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오늘도 시세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보령 메디앙스 12.3%대 상승 흐름이고요. 아가방 컴퍼니 4%대 오릅니다. 아가방 컴퍼니 오늘장 10만 원권 위로 다시금 올라섰고요. 이 아기 기저귀 생산하는 업체죠. 모나리자 2%대 오르는데 깨끗한 나라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찰실한 물량 나오면서 약간은 좀 소외되고 있는 모습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주 제로투세븐이나 쌍방울도 오늘장 순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유로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지금 달러 유로 환율 보시면은요. 그동안에는 1.05달러를 바닥으로 다지고 서서히 올라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유로 환율 흐름 보시면은요. 1.07달러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장 플러스권에서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